바로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저희 오봉초등학교 윤태영 선생님께서 메타버스 카드 충전소의 잽 사용기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봉초등학교 교사 윤태영입니다. 저는 그 메타버스 카드 충전소라는 교사 연구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고요. 저희 연구회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예시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메타버스 카드 충전소라는 이 연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멋진 그 마크는, 로고는 홍승일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저희는 경상남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정책연구연구회입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메타버스 활동 지원 및 강사 활동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교과학습 메타버스 개발, 그 다음에 지식센터 연구회 단위 강좌 운영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대용 연구원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신대용 연구원님. 덕분에 저희가 로고가 생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그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름 자체가 조금 특이합니다. 메타버스 카드 충전소? 이렇게 특이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를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거 어디서 타면 되냐? 그 버스 몇 번 버스인데 어디서 타면 되냐? 이렇게 말씀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면,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으신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타는지를 우리가 한번 안내를 해주자. 그 다음에 이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은 이 이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메타버스 카드 충전소라는 연구회는 메타버스 카드 충전소에서 카드 충전하시고 함께 즐거운 메타버스 여행을 떠나봅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실제로 활용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 포럼에 들어오신 분들도 대부분 보니까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사례들을 전달을 드릴 때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어빌리티를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들었던 말로는 있어빌리티라는 게, 어빌리티랑 있어 보인다를 합쳐가지고 있어빌리티인데,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있어 보이는 메타버스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품입니다. 곧 꺼질 거예요. 그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닷컴 버블 때 닷컴이라는 게 이제 세상을 바꿀 거다 했지만 거품은 꺼졌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남은 구글이나 네이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기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도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메타버스의 본질 자체, 그러니까 있어빌리티를 넘어서 본질 자체를 본다면 그거는 지속 가능한 연구가 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메타버스 오봉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실제로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네, 메타버스 자체가 움직여서 보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희 오봉초등학교고요. 이게 제가 이제 다른 강의를 나갈 때는 이 운동장에서 다 같이 술래잡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강의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너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번 하고 나면은 선생님들께서 왜 게임에 중독이 되는가,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왜 몰입이 되는가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오봉초등학교인데 전경은 아까 봤던 그 일러스트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이 나오셨던 것 중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것들 중에서도 그럼 맵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많을 텐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피땀 눈물을 흘려서, 네, 제 피땀 눈물로 만든 그 컨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PT로 돌아가자면, 여기서 뭘 했냐면,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도 학교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장 선생님 제가 만든 메타버스 맵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회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졸업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고 여기서 지금 보이는 장면에서 졸업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해정호, 부자, 김수환, 표창장 제2021-365 금년상 북한이지만 김수환 위 학생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세로 교내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김명희 사회불고리 등으로 이 표창장을 줍니다. 2022년 2월 11일 교봉초등학교장 최진호. 예, 축하합니다. 자, 요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교장 선생님 캐릭터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자기가 올라가서 쪼르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박수가 올라오는 게 지금 줌에서도 그렇지만 이걸 보고 있다가 누가 받으면 상 받으면 박수 쳐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모티콘이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수가 짜짜짜 그 채팅으로도 올라오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이거는 메타버스로 제작한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입니다. 실제로 저희 연수원에 오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도 한번 실제 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교육연수원 맵인데, 네. 여기서 수료식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시장도 따로 운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연수를 다니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자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해봤던 건데 선생님들이 만든 산출물을 여기에 다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연수를 하면 끝이지만 여기에 성과물들을 이렇게 전시하면은 메타버스는 이거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였든 그런 것.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경남에서 메타버스 리더십 캠프를 운영을 했었는데 피라미드 토이를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얘가 이제 피라미드 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성일 선생님도 오브젝트 활용해서 이 맵을 쓰셨는데 저도 다 만들지는 못하고 힘들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따서 쓰고 그다음에 제가 만들기로 합니다. 여기는 이제 9명이 할 수 있는 그 피라미드 토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 리더십 연수가 회장들이 들어오는 건데 회장들이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인데 얘네들 대면을 보았다가 코로나 터지면 난리 나거든요.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 생들도 많으시던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리더십 캠프를 대면이 제일 좋겠지만 오프라인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행사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한 게 이 피라미드 토이고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방법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면은 각 피라미드의 번호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네. 가면은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앞에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공략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내놓은 공략을 보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학생들끼리 공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모았던 자료는 다음 이제 학생 회장이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자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학생 회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 공약을 하려면 인터넷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경남 내에서 이렇게 했던 그 공약들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메타버스에 전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맞춘 친구들은 그 응원하는 친구는 응원하기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네 공약 정말 좋다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최종 자리 오면은 여기는 이제 전체 공개가 돼서 전체 그 맵 전체 이야기가 들리고 거기서 이제 최종으로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서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공약인데 이렇게 최종을 뽑혀서 뿌듯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또 이 오픈 문서에 따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게 이 조에서 최종 공약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느끼기에 이런 공약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라는 게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활동도 진행되지만 이 자료로서도 의미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강사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경남 그 연구회이기 때문에 경남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고요.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 원입니다. 메타버스 원데이, 그다음에 경남대 미래교사 현장 실무, 경남대 과학영재교육, 영재교육, 그다음에 중대 메타버스 활용 수업, 디지털 교과서, 경남대국 프로슈머 연수도 했었고요. 아까 그 과학창의재단에서도 와주셨지만 프로슈머라는 게 큰 이슈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저희가 공급을 할 때 VR을 생각하면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ED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지식을 자기가 재구성을 하면서 다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프로슈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캐리스에서도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고 요거는 다시 한번 안내 드릴 거고요. 경기도 교장자격연수나 경남 교감 자격연수, 그다음에 중등 메타버스 활용 수업,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메타버스 연수도 저희 경남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산 행복교육지구에서는 15시간으로 압축해서 그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큰 분야에서 사업적인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연구의 입장에서.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냐, 수업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학습 메타버스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 제가 제작한 영상이고 이때는 홍성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2021년도 한 4월, 5월, 아니 7월? 4월, 5월? 네,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활동을 하는데 그 제가 이 그 버튜버라고 하죠. 제가 이야기하면 이 캐릭터도 같이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 메타버스에 와서 초대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메타버스 교실로 오기 위해 여러분들은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혹시 영상 소리도 지금 전달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추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얘도 입이 벌려지고 제가 눈 감으면 얘도 같이 눈 감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골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방금 수학여행 갈 준비 됐나요? 이게 애들이 작년에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네 수학여행 못 갔는데 되게 가고 싶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학여행 가자. 근데 너네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고 싶대요. 그래서 배울 숫자에 학문학자의 그 공부하는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얘기 떠나는 겁니다. 3초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3, 2, 1. 네, 그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교육적으로 좀 영감을 받았던 게 다 있던 전래놀이예요. 그런데 스토리가 붙으니까 이게 세계적인 컨텐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떠냐면 8 이하인 수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지나가냐면 7로 가면 되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애들은 메타버스에 오고 스토리가 붙으니까 굉장히 재밌어 하는 거죠. G키 누르면 되죠, G키. 그리고 밑에 문제는 60초가 72만 수를 밟아가면 지나갈 수 있는 미로입니다. 이동을 즐거워하였으며 시작과 동시에 여러 모험가들이 사라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플레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학습지로 나가면 똑같은 문제인데 애들이 이거는 되게 재밌어하고 되게 집중합니다. 네, 그리고 하였지만 결국 강의 시간을 끝내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 끝입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하자. 제가 교직 경력이 길진 않은데 그 수업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수학 시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학 시간 끝내기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체육 시간 앞에 수학 시간인데 수학을 더 하고 싶다 얘기한 거는 네, 이렇게 메타버스를 쓸 때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질문 중에 이거 화면 녹화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화면 녹화는 어떻게 했냐면 반디캠이라는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제가 녹화할 때는 윈도우 G키 누르면 녹화 가능하거든요. 그걸 쓰기도 했고 반디캠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 홍보는 아니면 그러니까 반디캠을 쓰면은 걔는 한번 사놓으면 연구로 쓸 수 있어서 저는 사시는 걸 한번 권유를 해드려요. 연구에 뭐 예산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제가 올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교과학습으로 만들어 놓은 컨텐츠인데 제가 이렇게 100번을 말씀을 드려도 한번 와보시는 게 훨씬 그 실감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그 활용 교과학습 컨텐츠는 선생님들을 한번 초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법은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거는 다른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캐릭터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을 쓴 거예요. 그 뭐 스팀에 가면은 VR 뭐 로이드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거 써가지고 제가 캠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걔는 조금 다른 거고 그걸 다루려면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거는 좀 길어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었고 애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선생님들을 초대를 드릴 텐데 요게 이제 제가 만든 교과 컨텐츠거든요. 제가 올해는 5, 6학년 과학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구현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게 얘는 앱이 있어요. 앱이 있어가지고 앱을 깔고 나면은 굉장히 작동이 잘 됩니다. 그런데 저는 PC를 더 권장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들이 수동적인 활용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들려면 PC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여기에 초대를 드릴 텐데 제 모든 자료는 어디 있냐면 하는교사.com을 치시면은 여기에 지금 접속하시면은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오봉초등학교도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5학년 메타버스 체험 요걸로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하는교사.com입니다. 하는교사.com. 네, 이거를 주소창에 쳐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가 뭐냐면 비밀번호는 0000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안내 드릴게요. 5학년 메타버스 체험 비밀번호 한둘셋넷. 자, 네, 들어오시면은 그 화면으로 보실 분들은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배운 내용이 이렇게 말풍선 형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복습을 조금 하고 여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거대한 방탈출로 만들어 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여러분이 만난 다양한 역량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죠. 태양. 5학년 과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양이고,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맞춘 사람만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지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여기에 문제가 보일 거거든요. F키를 눌러갖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태양계, 그 다음에 에너지입니다. 문제가 비밀번호가 세 개입니다. 태양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태양계.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은 아이들 수준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왔을 때 이걸 넘어간 친구는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넘어온 친구들은 모르는 거죠. 지금 F키가 안 눌러지면 아마 채팅창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그 세 번째 문제는 에너지고요. 여기는 보면은 그 랜덤 형식으로 밟으면 빨간색 밟으면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런 게 없으면은 이게 성적 평가가 돼버려요. 먼저 들어온 애가 똑똑한 애가 돼버리는데 이런 함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애들이 되게 명예로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온 거는 내가 몰라서 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함정을 밟아서 그렇다. 이런 핑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마음 보호를 위해서 한 겁니다. 학습지 양식이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지 양식이 하기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학습지가 보편적으로 쓰면 좋지만, 그럼에도 이 메타버스에 온 거는 제가 그 다음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해서 이 맵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놨는데, 초성에 가면은 이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별입니다, 별.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구에서 이렇게 지식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주선을 타고 토성으로 오는데, 문제를 맞추면 이제 토성 뒤에 이 길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화면이 보이는데, 요게 이제 제가 PPT에도 보내드렸던 거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게 뭐냐면, 메타버스 공간을, 그 학습지라는 게 있는데, 굳이 메타버스를 제작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드리는 대답은 학습지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특정 그 성취 기준이나 특정 요소를 내가 교육을 하고 싶다 할 때 저는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성취 기준은 뭐였냐면, 5학년 과학에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스토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주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여기서 북쪽을 찾아가면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 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북쪽으로 가면 된다면 위로 갑니다.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북쪽은 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숫자 4자 생각해갖고.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여기 북쪽 아니거든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만원경에 F키 눌러보시면 여기 만원경 한번 F키 눌러보시겠어요? 여기에 제가 별다리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 그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북극성의 활용 방법이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과거에 나침반이 없었을 때 북쪽을 찾을 때 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거 문제 풀 때 알아요. 그런데 여기 왔을 때 아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전이가 가능한 게 메타버스에서 이거는 학습지로는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별자리가 있으면 북두칠성이랑 카시오페이아 자리 사이에는 여기가 북극성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북쪽이 어디냐면 밑으로 가야 돼요. 여기가 북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몇 개를 해놨냐면 한 6개를 반복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왜 6개를 반복을 해놨냐면 지금 보면 이 선생님이 가시는데 이걸 보고 따라가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찍는 애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으니까 그냥 찍어서 가야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되게 여러 번 반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맞추면은 마지막으로 어디로 오냐면 인증샷 장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도착한 애들은 되게 뿌듯해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온 아이들은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체험을 한번 해본 애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랑 뭘 할 수 있냐면 너희가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해주면은 선생님이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미술 시간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갖고 너희들이 메타버스를 한번 만들게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다른 친구들 우주교실 방문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는 뭐냐면 애들이 만든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야. 아, 저 선생님이 잘하니까 만들었겠지. 그런데 5학년 학생이 만든 메타버스도 보면 지금 애들이 하나씩 다 만들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구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 애들이 문제를 내놓는데 이 과정에서 뭘 하냐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찾아봐요.
그 얘는 처음 만든 거라서 애들이 이렇게 미로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속이 되면 애들이 똑같은 미로 형식은 질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좀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스토리를 붙일 수 있을까? 그러면 지식 재구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제작했던 메타버스와 함께 학생과 활동했던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그 요기와 관련해서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이 메타버스를 만들 때 컨텐츠를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컨텐츠를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 컨텐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디냐면 컨텐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교과서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천재교과서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혹시 이 자료를 활용해도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교과 맵들을 좀 안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PPT라고 생각해요. P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종이를 넘겨서 수업하는 것보다 PPT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느낌은 들지만, 그럼 이걸로 뭐 어떻게 수업해요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물음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재교과서랑 이야기를 해서 만드는 컨텐츠들이 개발이 된다면, 이제, 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PPT를 다운받아서 많이 공유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점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센터 강좌도 저희 연구에서 운영하는데 얘도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강좌로는 오늘 배워 내일 1교시부터 초등학생도 함께하는 메타버스를 해서 방금 홍순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기본부터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전시장 체험장을 한번 운영을 하고 싶어요 하면 이 강좌를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해요? 이것도, 그 다음에 방탈출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로 프로슈머 디지털 텍스트북하고 PDT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빅데이터 AI도 웹 기반으로 돌아가거나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도 붙일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메타버스를 만들 때 재구성할 때 몇 차지가 소요되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초등 선생님은 좀 여유로워요. 왜 그러냐면 미술과를 땡겨오면 되거든요. 이게 미술과 성취 기준이랑도 굉장히 많이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과랑 당겨와서 저는 활용을 많이 했고요. 중등 선생님께서는 조금 시간을 따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보고 있습니다. 근데 3시간 동안에 욕심 있는 애들은 욕심 없는 애들은 딱 그 3시간을 하는데, 욕심 있는 애들은 얘기 안 해도 집에 가서 해와요. 왜냐면 이건 해오면 진짜 재밌거든요. 자기가 할 때 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따로 불러다가 동아리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만든 컨텐츠는 그 자체가 교육 컨텐츠도 되고, 걔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포트폴리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연수들은 다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이 연수마다 다 맵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 전시장이라면 전시장에 관련된 맵을 공유를 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9월부터 혹시 메타버스 오늘 들어봤는데 재밌더라, 진짜 2학기 때 하고 싶은데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 연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부분을 좀 많이 당겨서 급하게 어떻게 보면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연수를 의뢰를 받으면 이거를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학생을 중심으로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타버스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이거는 만드는 사람 입장이고요. 학생들이 이 메타버스에 가서 어떤 정체성을 느끼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례들은 한원교사.com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메타버스 자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매니저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타버스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그대로 수용하면 사실 기존에 있는 콘텐츠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5학년 사회에 헌법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헌법이 애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 법을 학급 자치, 학급 경영과 붙여서 아예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 시간 이런 거 확보해가지고 사회도 교과 재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대로 우리 운영을 할 거다 얘기를 했고,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애들이 뭘 하냐면, 선생님 그럼 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법을 되게 징벌 위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감옥에 가면 저도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 벌금 내는 건 어때요? 벌금 내면 선생님도 진짜 벌금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애들이 인터넷에 많이 들으니까 가상화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하다라는 화폐를 활용했는데, 하다는 1하다가 10,000원에 대응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화폐를 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적이 높다면 화폐를 준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국회의원이라서 입안을 하면은 그 입안에 대한 입안 수당을 주고요. 그다음에 숙제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숙제를 과거에는 안 한 애들을 불러다가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숙제를 해오면은 원고료를 준 거예요. 아, 너 그만큼 고생했는데 원고를 받아야지.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한 모습인데 보시면은 화폐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다 이거는 가상에서 오픈 문서를 활용해서 운영을 했고요. 수익이 있는데 이거 돌려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반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제가 뭐 얘기를 하면 집에 가서 전화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제가 얘기를 해도 선생님 그거 해봤자 인생 바뀌는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7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끝까지 듣는 애는 한 7개월 돌렸거든요. 7개월 만에 얘가 4,880만 원을 번 거예요.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근데 선생님 그거 해봤자 뭐가 바뀌어야 하는 1년 동안 1,700만 원 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는 하죠. 이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너희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너희 미래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짜 듣지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애들 느낌이 달라져요. 와봐라. 너희가 하는 활동들이 이 데이터로 다 쌓이거든요. 그러면 봐봐라. 그 열심히 한 친구는 4,800만 원 벌고 넌 1,700만 원 벌었는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벌어진 격차다. 근데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안타까워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풀 할부를 당겨갖고 외제차를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출을 알았으면 대출의 이자 개념을 알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도 대출 개념을 넣어서 애들 대출 한번 돌렸습니다. 그래서 태가망신한 친구가 있어서 가상 그 세계 속에서 애들이 이런 걸 배웠고요. 그다음 요 벌금이 있는데 네. 요거는 사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그 벌금이 있는데 이 벌금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한 제도예요. 그런데 저희 반 안에 이미 법을 아이들이 만들었고 이 벌금을 누가 매기냐면 교사가 매기면 이거 신고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반에 경찰이 매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걸 매겨서 저는 학급 내에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요 주식 투자나 예금이 있는데 주식은 왜 돌렸냐면 애들은 내게 아니면 안 봐요. 그러니까 구글 뭐 이런 디지털 전환이 진짜 중요하다. 뭐 DNA 이런 프로젝트 운영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자기 삶과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구글 주식을 사고 나면은 그 구글과 관련된 뉴스 나오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구글이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거 뭐 좀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뭐 애들이 투기에 빠지지 않아요? 실제로 주식 해보시면 알겠지만 투기에 빠지려면 시드머니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 있어봤자 이거 하는 것보다 제 설명 듣고 숙제 열심히 하는 게 돈이 훨씬 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했었고 저희 반의 은행원은 뭐냐면 영업직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애한테 가서 야 내가 너 돈 나한테 맡기면 내가 예금이자 몇 프로 줄게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수학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수학 얘기를 하면은 특히 그 요즘에 경험이 되게 줄었거든요. 집 유튜브 이거밖에 없어갖고 그 열심히 사는 가정은 문제가 없는데 좀 방치되어 있는 어려운 가정들 애들은 진짜 경험이 일천합니다. 수학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 그대로 얘기할게요. 철수가 상무끈을 뭐 3분의 1을 잘라서 쓴다 이런 예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선생님이 철수 미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반 분위기가 좀 자유로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애들한테 수학이라는 게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곱셈을 할 때 이 예금 이자를 계산하니까 애들이 너무 계산을 열심히 해요. 제가 은행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금 이자 계산 틀리면은 그거 네가 좀 깎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손해 안 보려고 굉장히 소수의 곱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은 나중에 나중에 애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수학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수학 시간에 수학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반 그 자리 배치도인데 돈을 주면은 돈을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부동산에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거든요. 지금도 무주택자인데.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삶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교수님이나 판사나 이런 뛰어나신 분을 제외하고는 공부만 한다고 삶이 풀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세상을 좀 보라고 저희 반에 월세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을 때 월세를 받았는데 매달 자리를 바꿀 때마다도 그 선호하는 자리에 월세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눈이 나빠서 앞에 앉아야 돼요. 저는 뭐 사정이 있으면 그 자리를 경매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이 자리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 자체가 제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일 줄 알고 이 자리가 제일 비싸게 팔린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앉아보니까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때 이거 경매 받을 땐 전 재산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이 다음 달에 이제 이동할 때 너 이거 자리 팔 거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그 지난달에도 가격 그대로인데 선생님 저는 제가 옮기더라도 이 자리 가격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부동산이 정말 오르기는 쉽지만 내리기에 쉽지 않은 게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활용하기에 따라서 정말 재미있고 선생님들이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요 앞자리에 점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그 소득 수준이 커리어넷에 보면은 직업이 있고 거기에 연봉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n분의 1해서 주는데 여기에 가격이 한 6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 있고 TV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서 잘 들어야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저희 반 강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모르고 강의를 했는데 이걸 몇 번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업 중에 판검 변호사 경찰이 있는데 이 직업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호해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반 내에서.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판검 변호사 경찰은 어떻게 했냐면 가위바위보로 뽑은 게 아니라 사법고시를 쳤어요. 저희 반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법고시를 쳐서 점수가 높은 애들을 판검 변호사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하는 일이 진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30이 있는데 1심은 경찰이 잡아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는데 불만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달려갑니다. 그러면 경찰은 검사한테 가서 전문가니까 나 이래서 매겼다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는데 점심시간에 내려줍니다. 근데 애들이 점심시간에 놀아야 돼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판결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 저한테 올 수 있는데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실에서 애들이 문제를 가지고 달려오는 게 선생님한테 가면 빨리 풀려서 그래. 선생님이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이래서 이랬지 이렇게 해서 달려오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걸리냐면 이거를 하려면 한 일주에서 2주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급 내의 문제는 풀려요 그 안에. 선생님 저 생각해봤는데 이거 별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도 이게 남는 애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화를 해보면은 문제야는 그렇지만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학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은 왜 우리 애를 그렇게 보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판결문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먼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는 아이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담할 때 굉장히 그 높은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위치를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사법고시인데 가상화폐 그 기록한 거는 제가 나중에 양식 드릴게요. 개인정보 제거한 양식이 있습니다. 요 그 나머지는 다 그 자동 채점되게 만들어 놨고 마지막 문제가 겸응조직 A군은 평소 이동시 질서를 지키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이동 중 줄을 벗어났고 경찰은 A군에게 경고 없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A군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A군의 경고 없이 벌금을 받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어떤 조항에 의거하여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그럼 애들이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얼마를 내야 됩니다를 적어야 판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판검 변호사 된 애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판사 3번 했던 애들은 어깨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권력의 맛을 봤고요. 마지막에는 경찰하면서 권력을 내려놓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 자체가 애들이 이제 나중에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알바에서 그 돈을 좀 떼인다면 법을 찾아볼 거예요. 이게 오픈북 테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살아갈 힘을 그러니까 저희가 법을 5학년 때 배우는데 그 법이라는 거를 진짜 가상의 이 메타버스의 삶 속으로 애들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그 평균의 종말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거기서 학위를 수여하지 말고 자격증을 수여하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칸아카데미나 저희 경남에서는 그 톡톡 수학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애들에게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실에도 자격증이 있으면 이득이 되듯 잘함 정도면은 전문가 자격증, 그다음 보통이면은 일반 자격증, 그다음 노력요하면 자격증을 안 줬어요. 그래서 자격증 들고 있는 애들은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기가 제일 많아서 저한테 제일 많이 오지만 줄 서기 싫은 애들은 그냥 자기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만약에 답만 알려줬다 그러면 쪼로로 저한테 달려와서 선생님 제 수당 주면 안 돼요. 제 답만 알려줬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부가 나중에 가니까 되게 애들이 역량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평가를 받아보면 애들이 되게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면접을 본 애들도 되게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더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는 애는 면접관 애들이 도움이 됐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면접을 봐보니까 면접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그 스터디 케이스 사례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지금 이제 좀 달라지는 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니 편하고 더 집중이 잘 된다. 아이들은 좀 이제 다릅니다. 저희는 디지털 도구란 게 좀 거리가 있고 다르게 느껴지지만 애들은 이 안에서 계속 살던 애들이라서 이게 되게 그 아이들은 달랐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그 메타버스 활동을 저는 하다 시스템이라고 애들한테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다 시스템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냉정함 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사회가 참 무섭기도 하지만 이런 게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 어디 있냐면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은 아까 하는교사.com 들어오셨을 텐데 여기 자료실에 가면은 그 하다 관리 양식이 있거든요. 요거 사본 복사해서 가시면은 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메타버스 속에 아까 들어간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삼국시대 때는 애들이 진짜 삼국시대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삼국시대를 진짜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왕 뭐 이런 백성이 돼서 활동을 했고 이때는 또 분수의 나눗셈 개념을 했는데 그거는 또 여기 하는교사.com 메인에 여기 보면은 메인에 기사가 있습니다. 요 픽진성 여기에 기사에 보시면은 거기 밑에 사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걸 하면서 뭘 했냐면 애들한테 우리 강사를 하면서는 땅을 분양해 줬어요. 한반도를 메타버스로 이게 500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 땅을 분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땅도 분양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애들이 자기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메타버스 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5학년 사회에 뭐가 있냐면 일제강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전날에 애들이 단체 채팅방에 한자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부터 일제강점기고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은 모두 몰수될 예정이다.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음날 와서 선생님 이거 어제 보내는 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일제강점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수업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고 아이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알아서 굴러가긴 하지만 제가 쌓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인권을 탄압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애들이 선생님 이거 인권 침해 아닙니까? 저희 법 어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다 납득하거든요. 이렇게 3일 정도 제가 폭거를 취했어요. 폭거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교과서에 보니까 독립운동이란 게 있어요. 독립운동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 100명 중에 100명을 잡아갖고 선생님 혹시 독립운동 하실 거예요? 물어보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독립운동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도덕적으로 너무 옳은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잃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얘기할 건데 얘네들은 다릅니다. 너네 독립운동 한다면은 독립운동 하면은 의거에 만약에 너네가 참여를 하면은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의거에 실패하는 순간 너네 이 메타버스에서 순국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거에 참여하면은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너는 순국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독립운동가들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저 독립운동 하겠습니다. 이런 애가 선생님 저한테 시간을 하루만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일 그러면 독립운동 할지 안 할지 정하자. 이래갖고 독립운동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보면은 독립운동 할 거 안 한가 이거 익명으로 받았는데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상화폐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은 여기 진짜 너무 소중한 추억이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3일 운동을 수업을 하면서 그때 수학에 뭐가 있냐면 확률을 배워요. 그러니까 3일 운동은 평화 시위였지만 일제는 우리를 탄압하였고 반반의 확률로 죽는다. 그래도 너네 반반의 확률로 순국하는데 그래도 독립운동 할 거냐? 그래도 애들이 그 중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운동을 하고 실제로 룰렛을 돌려서 반을 순국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독립운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너네가 이렇게 우리 반에서도 독립운동을 계속 했듯이 우리나라는 3.1 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독립이 될 수 있었던 거다. 아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 선생님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우리나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업을 할 때 메타버스라는 게 이 수업에는 없거든요. 보이는 메타버스는 없지만 애들은 굉장히 빠져드는 거죠. 이 수업 자체. 그렇게 빠져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법에 보면은 국립유공자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할 때 진짜 뜻이 있어서 참여한 애도 있었지만 어떤 애가 있었냐면, 선생님 저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제대로 삶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독립운동 할래요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국립유공자법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애들이 구분해서 법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얘네들은 이제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있구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법 이런 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활동을 하면서 1년이 즐거웠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사업이나 이런 현장 쪽에서 들어오자면 그러니까 교사가 쓸 수 있는 게 사탕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메타버스에 정당한 화폐를 지급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명예의 전당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은 애들이 아바타 이거 5학년 학생들이 만든 건데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아바타를 명예의 전당에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명예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명예도 되게 생각보다 되게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학 전문가 이런 형태로 여기에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동상을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아이들이 만드는 장면인데 잽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그 공용으로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PPT 같이 만들듯이 5명이 동시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메타버스 설계까지 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한 거는 전시장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단원 평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애들은 이거 하면서 서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PPT랑 다른 거는 PPT는 발표를 하면은 듣는 애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방탈출 형식으로 만들면은 재밌어서 애들이 다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드는 학생들에게도 그다음에 그거를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메타버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각이라 백각이 불여일행이라고 한번 해보시는 게 진짜 빠릅니다. 이거를 뭐 들어서 재밌겠다 그래서 아 다음에 해봐야지 이러면은 절대 못 하고요. 재밌는 걸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 얘는 제가 연수할 때 그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볼 때 저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어린 왕자에 나오듯이 어른들 입장에서 중절모로 보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보아뱀을 코끼리를 삼키는 보아뱀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린애였지만 그걸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는 것. 여기에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가 소중하려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미꽃이 펴져 있으면 와 예쁘다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를 가지려면 제가 했던 사례는 1년 동안 애들이 그 메타버스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말씀드리면 선생님 메타버스 그럼 수업 몇 시간 정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저는 교사로서 항상 마음속에 여름방학을 방학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처럼 애들도 수업하고 만약에 성공적이면 메타버스 갈 수 있다? 그럼 애들은 항상 메타버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메타버스 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3D에 있어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할 건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은 시간이 진짜 녹아 들어갑니다. 그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효과가 있겠다, 이런 성과가 있겠다, 성과를 보시지 마시고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주제로 하십시오. 저는 아이들과 이런 활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술의 민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튜버가 등장을 하면서 지상파의 파이 자체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기술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자바 코딩을 쫙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을 정답을 잘 배우는 수동적인 수용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아이들이 나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가도 한번 우리가 이런 도구를 활용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오늘 도구를 말씀드리러 오긴 했지만 우리는 학교를 교과를 배우기 위한 별도의 장소가 아닌 살아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도구적 장소로서 생각해야 한다는 존 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무리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질문과 답변을 좀 받고자 하는데 지금 오셨던 것 중에 제가 넘어갔던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직접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만들 때 몇 차시가 소요되는지 요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한 3차시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활용도가 너무 무궁무진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수업이 끝나고 혼자 메타버스를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혹시 많이 참고하신 사이트, 그러니까 저도 요거를 할 때 아까 여기 콕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제가 했던 사례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도 지금 메타버스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메타버스 전문가라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제가 메타버스를 먼저 써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은 선생님들이 다 알고 지금 이제 다 우리가 공유가 된 거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할 건지는 아직 연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뭘 하셔야 됩니다라고 정의는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생님의 그 상상력과 기획을 통해서 정말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메타버스를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면은 한계가 명확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연구에서 읽었던 메타버스 교육 관련 외국계 논문 몇 개 추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지금 논문들도 어떤 모습이냐면 조금 좀 건방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향하는 점의 논문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히 메타버스 논문이라면 뭘 보고 있냐면 이 VR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은 그러니까 그 VR은 너무 좋은데 교사가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가 수업도 하고 행정 업무도 처리하면서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에서는 교과별로 한번 틀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체는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연구하시면 그게 연구의 그 초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먼저 써봐서 나온 것처럼 선생님이 쓰신 사례가 분명히 이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는 액수를 기록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이트에서 여기에 보면은 자료실에 이거 이제 강의 마쳤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사본을 입력을 하면은 네, 사본 만들기를 하면은 이게 사본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간단한 함수 몇 개 걸어둔 게 있어요. 수익 당겨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로 운영을 했고 은행원한테는 얘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한테도 이 사이트를 공유해서 자산 확인할 때 공무원한테 확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태도 통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갑자기 몇몇 애들이 술래잡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거는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호스트 메뉴에 유저의 인베드 기능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잽을 저는 추천하는 이유가 이런 사안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 오디오 이것도 풀어놓으면은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갑자기 엄한 영상을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아예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채팅도 금지할 수 있고 아예 이걸 다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설정에 가면 뭐가 있냐면 아예 도메인도 제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를 해가지고 우리 반 애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되고 한은교사.com은 제가 작년에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만든 건데 지금까지 닫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오픈이 돼 있을 거고 계속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따로 닫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내용의 지식 전달차.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지식 전달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애들이 메타버스 만들어 보라면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애들한테 피드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 피드백이 너무 객관적으로 들어가는 자료가 이미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원 평가할 때는 애들 남아있는 거 보고 걔네들 이제 얘네는 이런 거 필요하다 체크리스트로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급에서 학생에게 재미와 의미를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학급 선생님이 부러움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교사가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은 가능한지. 그러니까 저도 요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뭘 하고 있냐면 아직 다 안 돼서 오픈을 못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담임은 아니고 오봉초등학교 연구부장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봉초등학교 자체로 운영하려고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학년 위주로 도입을 해보고 하는데 선생님의 피땀 눈물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퇴근을 안 하실 건가, 얼마나 열정이 있으신가,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해요. 그 옆반 선생님을 설득하는 것보다 옆반에 똘똘한 아이를 은행원 이런 식으로 뽑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그 한은교사.com 그 오픈하는 거는 답변을 드린 거라서 네. 그다음에 네. 그 잽은 지금 현재는 무료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문의를 드려봤는데 이거를 유료로 바꿀 생각은 일단 올 안에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웨이스페이스라는 교육 플랫폼을 런칭했는데 그 런칭을 하면서 잽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잽 에듀고 그래서 아마 이게 쉽게 닫히진 않을 거고 근데 아까 그 맵을 전달 받았던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피라미드 맵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이스 내에 맵을 이렇게 만들어두고 다른 스페이스는 외부로 연결을 해놨어요. 지금 맵이 피라미드 8까지 돼 있고 피라미드 모던 선택만 이렇게 빼놨는데 이거 기준은 뭐냐면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스페이스가 그 사업에 계속 쓸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 정리한 게 편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스페이스를 별도로 분양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반을 만들어서 그 각 반마다 주고 싶어요. 그러면 걔는 요 안에 만들면은 권한을 다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걔는 별도 외부 스페이스로 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리의 기준은 사업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교육 활동을 생각할 때 이게 관리자 권한을 다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떼는 게 맞느냐 이런 걸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시간은 지금 이미 넘어서 질의응답을 한다고 이렇게 넘었는데 지금 다시 운영 측에 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